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께도 깊은 마음속에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문과 예술의 경지에 올라 아버지 세종의 각별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나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역모의 주범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풍비박산나는 충격적인 비극을 겪게 되죠. 과연 그는 어쩌다가 이토록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총명하고 재능 넘치던 왕자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찬란했던 재능을 지녔던 한 왕자의 삶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그림자가 왕실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 역사의 미스터리이자 인간적인 비극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천재 왕자의 화려한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418년 태종의 손자이자 세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비범함은 주변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전해지죠. 글씨와 그림, 시는 물론 다양한 서화와 예술품을 수집하는데 남다른 안목을 지녔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펼쳐지는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품을 지녔다고들 했습니다. 종이 위에서 춤추는 그의 필체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죠. 그의 서재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전당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서적과 진귀한 예술품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안평대군은 당대 명사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문화적 리더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죠. 세종대왕께서는 그를 단순한 아들 이상으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학문적 동반자이자 예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대하셨죠. 그 총애는 단순한 부자 간의 정을 넘어선 진정한 지적 교류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안평대군이 함께 서화를 논하고 깊은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당시 궁궐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이러한 아버지의 깊은 신임과 애정 속에서 정치적인 야심과는 거리가 먼 오직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평화로웠고 그의 재능은 조선 팔도를 넘어 명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왕자는 왕실의 든든한 일원이자 문화예술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그의 형인 문종이 짧은 재위 기간 끝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의 왕권은 점차 불안정한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실 내부에는 거대한 권력 암투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 즉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신하들과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안평대군의 형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안평대군은 본의 아니게 고명 대신 세력의 구심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학문적 깊이가 오히려 그를 정치적 라이벌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이죠. 그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학문과 예술에 전념하고자 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적인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병석에 누운 문종의 위태로운 모습, 그리고 그 옆에 홀로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용상을 지키던 어린 단종의 모습은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김종서와 수양대군은 서로를 경계하며 숨막히는 대립 구도를 형성했죠. 안평대군은 고뇌에 잠겨 서책을 읽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화롭던 그의 삶에 이제는 차가운 칼날 같은 긴장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조선의 밤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1453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죠.
한밤중 병사들이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며 무자비한 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궐 안팎으로 오가는 긴박한 전령들은 혼란과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고명대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들의 피는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칼날은 결국 안평대군에게도 향했습니다. 그는 역모의 주범으로 몰려 체포되는 순간 그야말로 충격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권력을 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왕실의 중요한 종친이자 수양대군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치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안평대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한순간에 역모의 주범으로 몰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처럼 아름답던 지난날과는 너무도 달랐겠죠.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학문과 예술에 몰두했던 삶은 이제 차가운 벽에 가로막혔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매서운 신문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그는 결국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을 받습니다. 찬란했던 왕자의 길이 이제는 쓸쓸한 섬으로 향하는 고난의 여정으로 변모한 것이죠. 그 발걸음은 무거웠을 테고 등 뒤로는 한양에 빛나던 궁궐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낯선 땅,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그를 맞이하는 유배지에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39, 아직 젊은 나이에 한 점 죄도 없다고 항변했을지 모를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차가운 땅 속으로 쓰러져 갔을 겁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예술가로 칭송받던 왕자가 한밤의 피바람 속에서 역적으로 몰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너무도 비통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안평대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가족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잔혹한 신호탄이었죠. 한때는 왕실의 일원으로 고귀한 삶을 누리던 그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따뜻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이 되었고 한때는 고귀했던 신부는 바닥으로 추락하며 노비의 삶을 강요받았죠. 그의 아들들은 잔혹한 숙청의 대상이 되어 유배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으며 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운명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죄는 오직 안평대군의 자식이라는 것뿐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왕가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으로 전락한 그들의 삶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죠. 안평대군이 그토록 아꼈던 서화와 예술품으로 가득했던 그의 저택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한때 빛나던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한 왕자의 비극은 그의 가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며 조선 초기의 가장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존엄성의 훼손에 대한 깊은 비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안평대군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운명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이 비극의 정점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안평대군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역모의 주범으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화를 논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지식의 향연을 즐기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차가운 해풍이 부는 외딴 섬 강화도로 향하고 있었죠. 붓 대신 족쇄를 차고 비단 옷 대신 초라한 죄인의 옷을 입은 채 말입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평생을 학문과 예술에 바쳤던 세종의 셋째 아들, 한 왕자의 마지막 여정은 이토록 쓸쓸하고 비참하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 또 하나의 잔혹한 명령이 수양대군의 입에서 떨어집니다. 바로 안평대군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것이었죠. 역모의 혐의는 명분일 뿐 수양대군에게 안평대군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존재였을 겁니다. 왕실의 종친으로서, 세종의 총애를 받던 왕자로서, 그리고 많은 문인과 학자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불안정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이 명령은 안평대군 개인의 죽음을 넘어 왕실의 혈육에게까지 칼날을 겨누는 냉혹한 권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온 사자가 도착했을 때 안평대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에게 죽음의 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는 마지막까지 학자다운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을 겁니다. 그렇게 조선 최고의 예술가이자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은 39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손에서 피어나던 찬란한 예술로는 차가운 사약 한 잔에 쓰러져 버렸고 그의 삶은 거대한 권력의 파도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빛나는 재능을 가졌던 한 인간의 존재가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니 참으로 비통한 역사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인 안평대군의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모든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었죠. 안평대군의 아들들은 잔혹한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노비로 전락하여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았고 어떤 이들은 평생을 유배지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딸들 역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들의 삶은 오직 안평대군의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한때는 왕족의 고귀한 피가 흐르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이름 없는 노비로 혹은 존재조차 잊힌 유배객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왕가의 후손들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이토록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다니 역사는 때로 가장 잔혹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안평대군이 그토록 사랑했던 서화와 예술품으로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한 왕자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남겼죠.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존엄성의 훼손, 그리고 역사의 잔혹함이 뒤섞인 이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처참한 운명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통해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토록 비참한 운명으로 내몰린 안평대군, 과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그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양대군이 보낸 금부도사의 손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학문과 예술을 논하던 고귀한 왕자가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비탄을 안겨주죠. 그가 마셨던 독배에는 단순히 생명을 끊는 약물이 아니라 권력의 잔혹함과 인간적인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안평대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죠. 그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비극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장남 이우직은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후 자신 또한 유배형에 처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둘째 아들 이우량과 셋째 아들 이우추 역시 유배 생활을 면치 못했으며 끝내 노비로 전락하거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왕실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안평대군의 아내 정씨 부인과 어머니 신빈 김씨, 그리고 딸들까지도 이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지켜본 후 유배지에서 비통함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결국 노비로 전락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신빈 김씨 또한 아들의 죽음과 손자들의 비극을 지켜보며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았죠. 왕실의 품위를 누리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고통받는 모습은 권력 다툼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안평대군의 비극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빛나는 재능과 고귀한 신분을 가졌던 한 인간이 거대한 권력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가 직접 권력을 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양대군에게는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 우리는 그의 처참한 최후를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존엄성의 훼손에 대한 깊은 비탄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왕가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으로 전락해버린 가족의 비극적인 반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안평대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삶은 한 개인의 뛰어난 재능과 가치가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어떻게 짓밟힐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남긴 이 잔혹한 교훈은 우리에게 권력의 이면과 그 무서운 속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죠. 동시에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의 예술로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비극을 넘어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예술적 업적은 비록 짧고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서 피어났지만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인간적인 삶의 존엄성과 예술의 영원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한 예술가 왕자의 이야기는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